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느끼는 건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경험을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10년 넘었는데 그 사이에 참 다사다난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당시엔 힘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음으로써 남편과 제 사이가 좀 더 단단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남편이 인생을 함께 일궈나가는 동반자 같기도 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편과 저의 첫 번째 위기는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쓸 때였어요. 1년간의 출산휴가가 끝이 나면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복직 후 반년 만에 회사로부터 공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고 인원이 부족함에도 출산휴가를 쓴 것 때문에 상부에 많이 찍혀 있다가 결국 여러 이유와 압박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회사에선 당연히 출산휴가 써서 권고사직했다고 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제 주변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출산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나름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며 다녔거든요. 그만큼 저 혼자서 처리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휴가를 주장하면서 사측과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 권리를 찾으려 한 거지만 회사에서는 눈밖에 나게 되었고 결국 저는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되었죠. 남편은 차라리 이참에 육아에 신경 쓰면서 아이랑 시간도 많이 가지고 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상의 끝에 저는 바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육아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저는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경력이나 연봉 때문인지 연락은 잘 오지 않았고 재취업도 힘들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몹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좀 작은 사업장이었는데 그맘때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죠. 여차저차 버텼지만 결국 남편까지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난감하고 힘들었어요. 저에 이어 남편까지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저희는 결혼 초만 해도 평범한 수준의 신혼부부였습니다. 저희 모은 돈과 대출 끼어서 집 전세로 살고 있었고 다달이 대출금을 갚고 있었어요. 그냥 제 또래의 여느 신혼부부랑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그맘때 남편과 제가 둘 다 실직 상태가 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돈 들어갈 일도 많고 고정비도 큰데 둘 다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이니 앞길이 막막해진 거죠. 남편은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며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맘때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자기가 막노동을 뛰든 택배 상하차를 하든 배달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릴 거니까 그렇게 너무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참 난감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든든하고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차저차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재취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단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분명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나 저나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둘 다 직장을 잃고 생계가 걱정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처럼
남편과 저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맘때 저희 친오빠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저희 보고 인수받으라고 했거든요. 오빠가 운영을 계속하던 치킨집인데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고 나름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단골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치킨집을 저희한테 왜 넘기려고 했냐면 새언니네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 있는데요. 사위인 저희 오빠 보고 더 늦기 전에 일 배우고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도 오빠더러 와서 일 배우라고 하셨었대요. 저희 오빠는 계속 미루다가 결국 치킨집 문 닫고 장인어른 사업장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치킨집이 원래 성황이었던 곳이기에 앞다투어서 인수받겠다는 사람이 많았대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제 사정을 듣고 너랑 이서방이 인수하라고 오빠가 필요한 건 다 알려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저나 남편이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오빠의 제안이 좀 뜬금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재취업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오빠네 가게는 나름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가게라는 것을 알았기에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았죠. 오빠는 가족이니까 권리금도 없이 몹시 싸게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저희 사정 생각해서 분할해서 갚으라고 해줬고요. 저희 부부를 도와주는 오빠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형님께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좀 뜬금없이 치킨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10년 가까이 일했던 내가 갑자기 치킨집이라니 참 삶이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남편과 저는 오빠의 가게를 인수받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이기에 본사 교육도 받고 또 필요한 운영 노하우는 오빠를 통해 배웠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오빠가 해오던 장사에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배우고 일했어요. 아이는 하원하고 나면 친정 엄마에게 맡길 때도 있고 시어머니가 맡아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배달 위주지만 홀도 운영을 했는데 저녁에는 홀에서 맥주도 팔고 술집처럼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기엔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가 어머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장사를 이어나갔죠. 남편은 일단 저랑 같이 하다가 나중에 좀 안정화가 되면 남편 혼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양가 부모님께 신세를 좀 지고 나중에는 남편 혼자서 일하고 저는 아이를 볼 생각으로 의논을 했죠. 남편도 처음 해본 장사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늘 주방이며 홀이며 깨끗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음식 맛에도 신경 쓰고 식재료 관리도 철저하게 했어요. 초반에는 홀에 오는 손님들이 사장님이 바뀌었느냐 처음 보는 분이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이나 양이 변화가 없이 저희도 열심히 또 깨끗하게 운영하니까 다행히 단골도 잘 유지가 되었고 오빠가 하던 때랑 크게 다를 것 없이 매출이 나왔죠. 처음 해보는 장사가 녹록치 않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했고 가게를 찾아주고 배달 주문 시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일을 마치고 저 혼자 시댁으로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가게에서 마감까지 일을 마저 하고 저만 먼저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고 재웠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도 계신데 시누인 형님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와 계셨네요. 옳게. 지금 와? 형님은 콧대 높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형님은 남편보다 4살이 많으신데요. 저는 솔직히 형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좀 결이 다른 느낌의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무던하고 평범한 성격들이세요. 그런데 유난히 형님만 성격이 좀 튀는 편입니다. 좀 안 좋은 의미로요. 콧대도 엄청 높고 잘난 척도 유난히 많거든요. 남편 말로는 예전부터 욕심도 많고 허영도 많은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재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부모님 졸라서 무용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었답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없는 살림에 무용까지 해줘야 되니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잠깐 유학생활도 했었답니다. 같이 다니는 무용과 학생들이 보통 잘 사는 집 자제들이 많다 보니 그 수준에 맞춘다고 돈도 엄청 써제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 형편 자체도 사는 수준이 평범하고 여유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 와중에 형님은 무용과 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고 유학까지 갔다 오신 거였죠.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콧대도 엄청 높고 본인은 다르다는 우월감도 꽤 큰 편입니다. 가족들 무시하는 것도 크고요. 하지만 그렇게 투자해서 성과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형님은 졸업 후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무용학원에서 강사 조금 하다가 그것마저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형님 밑으로만 들어간 돈이 많고 그 때문에 저희 남편은 학원도 잘 못 다닐 정도였대요. 그럼에도 형님은 딱히 직업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도 형님은 늘 자기 잘난 맛에 한껏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한테 항상 가르치듯이 말을 잘하는 편이고요. 시부모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잘 그러고 저희 남편도 곧잘 무시합니다. 덩달아 올케인 저도 잘 무시하고요. 처음엔 저도 형님 성격이 적응이 안 됐는데 원래 저렇다라고 하니 나중엔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해졌음에도 한 번씩은 사람 되게 빈정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나 남편을 무시하니까요. 하여튼 형님 성격은 그러신데 그날 가게 일 마치고 시댁을 가보니 마침 형님도 와 계셨던 거죠.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아이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 보던 형님이 깐죽거리더라고요. 말로만? 옳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말에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죠. 뭘 부려먹어. 성원이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TV 틀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한다고. 그리고 성원애미가 고맙다고 매달 수고비도 챙겨준다. 그러니까 세영이 너는 그런 소리 말어. 얼마 주는데? 저희가 빚도 이래저래 있어서 그거 갚느라 많이는 못 드리고 30 정도 드리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께. 30? 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걸로 뭐 하라고? 무슨 코 묻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착취해도 정도껏 해야지. 올케나 규진이나 진짜 심하네. 뭐가 심해? 30이면 충분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받을 건 좀 똑바로 받으세요. 30이 뭐야. 올케나 규진이나 참 양심도 없다. 하면서 혀를 차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민망하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형편상에선 나름 신경 써서 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 신우 입장에선 30이라고 하니 푼돈처럼 느껴졌나 보더군요. 신우는 저희 결혼하고 5년 정도 뒤에 치과 의사인 남자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재혼이라고 했었는데 치과 의사다 보니 돈은 잘 번다고 했어요. 심해부의 치과는 저희 동네라서 저희 치킨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치과가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닌데 나름 단골도 많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신우는 치과 의사랑 결혼했다고 가뜩이나 심하던 잘난 척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돈 가지고 저희를 대놓고 무시할 때가 많았죠. 솔직히 심해부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특별히 잘 베푸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잘난 척만 심해진 것이었죠. 한 번은 신우 아이랑 저희 아이가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신우 아이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 보니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성원애미야, 성원이 안 입는 옷 싹 모아다가 세영이 줘라. 애기 옷들은 오래 안 입으니까 상태들이 좋잖아.
아, 그럴까요? 제가 보관 잘 해놨거든요. 내복 이런 건 자주 갈아입히니까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우가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아, 됐어. 그걸 왜 날 준다 그래. 필요 없어. 왜? 재윤이 입혀. 엄마, 나 그런 거 안 입혀. 나는 내복도 백화점에서 파는 오가닉 순면 제품만 입힌다고. 겉에 거도 내가 잘 입히는 브랜드 있어. 성원이는 어디 마트나 인터넷 같은 데서 산 거 입히잖아. 그치, 올케? 그 말에 저는 좀 멋쩍더라고요. 아, 예. 올케. 아무리 형편 어렵다고 해도 애 옷에 신경 좀 써라. 어린이집 친구들도 그런 거 비교할걸? 비교라뇨. 아직 애들인데요. 뭔 소리야. 요새는 애들이 그런 거 더 잘 알아. 하여튼 올케 옷 하나도 줄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안 입혀. 다른 사람 주던가 헌옷 수거함에 내놔. 그러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무슨 금태 두른 옷 입고 저희 애는 아무거나 입히는 취급하는 겁니다. 신우는 저런 식이었습니다. 식구들인데도 기본적으로 돈 가지고 사람 무시를 잘했죠. 애 옷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올케, 근데 그러고 다녀? 아무리 닭튀기는 일하는 사람이라지만 좀 꾸미고 다녀라. 화장도 아예 안 한 거야? 했는데 일한다고 땀 흘리니까 다 지워줬죠 뭐. 참나, 누가 들으면 사우나에서 일하는 줄 알겠네. 뭔 일을 얼마나 하면 화장이 다 지워진단 말이야? 오버도 참. 좀 예쁘게 하고 다녀. 사람이 너무 옹색하게 하고 다니면 돈도 더 안 들어오는 법이야. 어머님이 그만 좀 하라고. 네가 올케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으면서 왜 옷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고 한마디 하시니까 입을 비죽이고 그만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면 자기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우는 전에 저희 집 놀러 왔을 때도 집이 너무 작다고 이런 집에 사는 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신우는 밖에 나가서도 진상짓을 잘했습니다. 전에 한번 다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간 적이 있는데 음식 좀 늦게 나왔다고 색 난리 피우고 트집 잡고 어머님이 말리는데도 이런 건 당연한 권리라면서 큰 소리 내는데 진짜 같이 있기 창피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도 돈으로 잘 무시하고 밖에서도 큰 소리 잘 내면서 거들먹거리는 아나무인 신우였죠. 그런데 참 없어 보이게도 자기 남편인 심해부 앞에서는 완전 깨갱이고 납작거립니다. 심해부는 집안 행사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아서 저도 얼굴을 많이 못 봤어요. 심해부도 기본적으로 처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가끔이지만 다 같이 볼 때마다 심해부가 형님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존심 강한 형님도 무시당하는 거 다 느꼈겠지만 그럼에도 치과의사 사모님 자리는 포기 못하겠는지 심해부 비 열심히 맞추며 지내더라고요. 신우는 심해부 눈치 보고 본인 시댁에도 엄청 신경 쓰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다른 무시하고 깔보면서 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못난 거죠. 하여튼 그런 성격의 신우다 보니 저도 마주치는 게 싫고 웬만해선 길게 말을 안 섞으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자기 누나랑 별로 안 친하고 저더러 길게 말 섞지 말라고 할 정도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은행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주문이 들어왔는데 6마리 포장 주문이더라고요. 남편이 가게에 없다 보니 저 혼자서 부랴부랴 닭을 튀겼죠. 그리고 포장 준비를 하는데 병원 직원복을 입은 여자 둘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저희 포장 주문했는데 아직 안 됐죠? 네, 한 10분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와서 기다리려고 일부러 일찍 온 거니까. 그러면서 주방 근처 테이블에 앉더니 마주 앉아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저희 심해부가 운영하는 치과 병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 그 치과 직원분들인가 보다 생각했죠.
저는 바쁘게 일을 했는데 홀에 그 2명밖에 없고 목소리가 제법 크다 보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제법 들리더군요. 그런데 둘의 대화 내용을 가만 듣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니? 어쩐지 갑자기 그 여자를 출근시키더라니. 원장님 진짜 간도 크다. 우리 병원에 사모도 자주 오는데 첩을 떡하니 코디네이터 실장으로 앉힌다고? 와, 걸려도 상관없나 봐. 그러니까. 근데 딱 봐도 원장이 사모 개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모가 알든 말든 지첩을 당당히 병원에 들이는 거 아니겠어? 아, 진짜 싫다. 근데 최 실장도 원장님 믿고 거들먹거리는 거 너무 싫지 않냐? 들어보니까 원장이 최 실장 오피스텔도 해줬다더라. 아주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는구나. 최 실장이 전에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필요한 거 사라고 생활비 카드를 아예 줬는데 저번 달에 가방하고 이것저것 산다고 1,000만 원 썼다고 자랑하더라. 그걸 너한테 자랑해? 지랑 원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병원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아는 건지 뻔뻔하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진짜 바람피는 것들은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닌가 봐. 그 대화를 엿들은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저 직원들이 말하는 그 원장이 바로 저희 신우의 남편인 심애부였으니까요. 심애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첩을 치과의 직원으로까지 두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첩인 여자한테는 마음대로 쓰라고 카드까지 쥐어준 거고요. 아는 사람, 그것도 시댁 식구의 이야기다 보니 더욱 안 믿기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놀라서 일을 하다 말고 멍하게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재촉하더라고요. 저기요, 사장님, 10분 다 돼가는데 아직 멀었나요? 아, 죄송해요. 포장만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저는 당혹스러운 기분을 뒤로하고 닭을 서둘러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포장을 들고 나갈 때쯤 마침 저희 남편도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바빴어? 빨리 온다고 왔는데 은행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여보, 이리 와봐.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방금 나간 병원 직원들 봤어? 제대로 못 봤어. 누군데? 공호부 치과 직원들이야. 아, 그래? 서비스라도 주지 그랬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 직원들이 방금 대화를 나누는 걸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좀 전에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들은 남편도 너무 놀랐죠. 그리고 화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누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친누나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매형이 보란 듯이 바람을 핀다는데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난 거죠. 미친 거 아니야? 대놓고 두 집 살림하고 거기다가 그 여자를 실장으로 앉혀놨다고? 어쩐지 별로 큰 병원도 아닌데 코디네이터를 따로 구했다고 하길래 굳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여자가 매형 내연녀라고? 이런 미친. 어떡해? 형님한테 당신이 말할 거야? 얘기해야지. 내가 얘기할게. 잘 얘기해. 너무 충격받지 않으시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남편은 화가 나는지 뒷목을 잡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 선뜻 신우에게 말을 전하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말함으로써 신우와 심해부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 남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조카도 아직 어리고 신우도 심해부만 믿고 있다 보니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었거든요. 게다가 신우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당장 병원으로 쫓아가 뒤집어 엎을 것 같고 그럼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날 텐데 이래저래 일이 커질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은 언제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나를 잡고 얘기하겠다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로 좀 보자고요. 그런데 신우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댁 식구들과 발리로 해외여행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 있으면 갔다 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간다고 신나 보였고 남편도 그럼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뒤에도 한 번 남편이 보자고 했는데 신우가 바쁘다고 당일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다가 몇 번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생신 때 다 같이 만나긴 하지만 그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그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 당일날 심해부는 역시나 오지 않고 신우만 조카를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홍서방은? 그이는 바쁘잖아. 못 와서 죄송하대. 아휴, 사위 하나 있는데 얼굴 구경한 지 오래네. 병원 운영하는데 좀 바빠? 어쩔 수 없지 뭐. 참, 엄마, 우리 얼마 전에 발리로 여행 간 거 알지? 시댁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갔다며. 근데 우리 신랑 거기도 못 갔어. 병원 일 바쁘다고. 그렇게 많이 바빠? 그럼 너만 시부모님 모시고 간 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았어. 풀빌라 묵었거든. 5성급 풀빌라인데 너무 좋더라고. 뷰도 장난 아니고. 가서 선물도 사왔어.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거기 특산물이라며 로아 커피를 선물로 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규진이랑 올케 선물도 있어.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웬일로 신우가 우리 선물까지 챙겼나 싶었습니다. 맨날 자랑질은 해도 친정 식구들한테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웬일일까 싶었죠. 그런데 선물이랍시고 거들먹거리면서 저한테 준 게 무슨 작은 로션 세트였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리조트나 호텔 가면 화장실에 기본 제공되어 있는 어메니티 화장품이었던 겁니다. 물론 고급 풀빌라여서 그런지 기본 제공 화장품도 비싼 브랜드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리조트에서 기본 제공되는 걸 선물이랍시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주는 건가? 황당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서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지도 않고 누굴 거지로 하나 싶은 기분만 들더라고요. 근데도 신우는 고급 브랜드라고 특별히 저 생각해서 선물하는 거라며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랜드 알긴 알지? 이거 비싼 브랜드야. 올케는 이런 거 안 써봤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봐. 근데 크기가 되게 작네. 샘플인가? 면세점에서 산 거야? 남편은 잘 모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신우는 대충 얼버무리고요. 뭐 면세점은 아니고 어쨌든 올케 안 써봤을 거 아니야. 한번 써보라고 내가 선물하는 거. 내가 쓸까 하다가 그냥 주는 거야. 하는 겁니다. 제가 황당하고 기분도 상해서 대놓고 그랬죠. 그럼 형님 쓰세요. 저는 안 써도 되니까. 왜? 이거 풀빌라 묵으실 때 받은 기본 어메니티 아니에요? 그 말에 신우도 움찔 놀라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도 기분 상해서 인상을 확 찌푸리고요. 정말? 누나, 지금 그런 걸 선물이랍시고 준 거야? 기본 제공되는 로션 그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산 거야? 뭐 산 건 아닌데. 야, 그래도 이거 좋은 브랜드야. 올케 이런 거 써본 적도 없잖아. 기껏 선물 준 사람한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올케 되게 사람이 꼬였네. 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님 쓰세요. 기껏 생각해서 줬더니. 누나, 그게 기껏 생각한 거야? 호텔에서 그냥 주는 게 뭔 선물이야. 신우와 저희 부부 사이에서 언성이 오가려고 하니 어머님이 서둘러 말리시면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서로 빈정상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저희가 사온 케이크에 불도 붙이고 어머님 생신 축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케이크를 먹으며 신우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거요. 50 정도 넣었어요. 아휴, 뭘 이렇게 많이. 홍서방 돈 잘 버는데 뭐. 하더니 일부러 저희 보고 빈정대며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안 드리니?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맙다. 너네 고생해서 일한 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몰라. 많이 못 넣었어요, 어머님. 다음엔 더 많이 넣을게요. 아이고, 이것도 많다. 고마워. 그런데 신우가 봉투를 싹 뺐더라고요. 얼마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뭐가 많다고 그래, 엄마?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돈을 꺼내보는 겁니다. 진짜 예의도 없고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네가 왜 그래? 이리 줘. 에게? 20? 옳게. 지금 엄마 생신 용돈으로 20 넣은 거야? 장난쳐? 신우가 아까 그 선물 사건 때문에 작정을 한 건지 대놓고 막 빈정거리더라고요. 신우 기준으로 많은 돈은 아닐지언정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한 건데 신우의 행동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기분 상해서 따졌죠. 우리가 알아서 해. 누나는 신경 꺼. 야, 다음부턴 나랑 돈 비슷하게 맞춰.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쓸 때는 좀 쓰자. 구질구질? 누나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틀린 말 했냐? 20이 뭐야? 형편껏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 정도 금액이 맞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 맞네. 너네 형편에는 이게 맞겠다. 나는 달에 생활비만 500 받는데 너네는 둘이 해봤자 순수익 2, 300이나 되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만 좀 하라고 하시는데도 깐죽대며 아나무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그 말이 튀어나왔죠. 아, 형님, 생활비로 500 받으세요. 심해부님도 좀 너무하시네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그 여자는 저번 달에 1000 넘게 썼다던데 본처한테는 500 준대요. 제가 그 말을 한순간 시댁 분위기가 몹시 싸해지더군요. 형님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아차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깐죽거리는 형님이 너무 기분 나쁘고 한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두 집 살림? 옳게 돌았어? 지금 누구더러 두 집 살림이래? 신우가 눈을 번뜩이며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이 그랬죠. 이 사람 말 맞아. 내가 누나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몇 번 보자고 했지. 그거 이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뭐? 너 지금 뭔 소리해? 매형 두 집 살림 한다고. 누나 진짜 아예 몰랐던 거야? 그 여자 대놓고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홍서방이 두 집 살림? 정말이니? 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은요, 아버님. 한 달 좀 안 됐나? 저희 매장으로 심해부님 치과 직원들이 왔었어요. 치킨 포장하러. 그러면서 원장님이랑 그 병원에서 실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이미 병원 직원들은 다 알던데요. 실장? 임 실장? 그 여자 말하는 거야? 누군 줄 알아? 당연히 알지. 그 삐쩍 말라서 눈웃음 치고 성형한 년. 그년이 우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누나 진짜 아예 몰랐어? 병원 직원들은 다 아는 것 같던데. 신우는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마저 얘기해보라고 하시고요. 성원애미야,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디? 뭘 들었는데? 그 여자 집도 구해준 것 같고 생활비 쓰라고 아예 카드를 줬는데 그 여자가 이것저것 산다고 1000만 원 넘게 썼다고 자랑하더래요. 뭐? 세영아, 너 아예 몰랐어? 홍소방 그러고 다니는 줄 아예 몰랐냐고. 이게 다 뭔 소리라니. 신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주저앉더라고요. 신우네 가정일이니 당연히 신우가 알아야 하지만 신우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 괜찮을까 걱정마저 될 정도로 얼굴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누나, 괜찮아? 남편 말도 무시하고 신우는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돌아서 저희한테 다짜고짜 따지는 겁니다. 근데 너네는 그런 얘기를 이딴 식으로 해? 그리고 한 달 전에 알았다면서 왜 이제 와서 말하는데? 재밌디? 속으로 나 비웃고 있으니 재밌어 죽겠디?
아, 왜 우리한테 난리야? 누나한테 얘기하려고 했었고 내가 보자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전화로 말하면 되지. 이런 심각한 얘기를 전화로 어떻게 하는데? 올케도 똑같아. 말 안 하고 뒤에서 나 비웃고 있으니 재밌디? 하면서 저한테도 따지더라고요. 신우의 행동에 저도 화가 나서 따졌죠. 저 재밌었던 적 없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나 저나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것만 고민했거든요. 웃기지 마. 그런 사람이 이딴 식으로 폭로하든 얘기를 해? 형님이 먼저 돈 가지고 저희 무시한 건 잊으셨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친정 식구들 그렇게 무시하면 좋으세요? 형님이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왜 기분 나쁜 것도 참고 형님 말씀에 내내 그러고 있어야 돼요? 리조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걸 선물이랍시고 저한테 던져주면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비싼 거 처음 써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사람을 있는 대로 무시한 게 누군데요? 형님은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어떻게 친정 식구들을 그렇게 개무시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식구들 무시하면 기분 나빠야 할 판에 형님은 형님이 먼저 나서서 친정 식구들 무시하잖아요. 전에 저희 집 와보고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사냐고 하셨죠? 좀 전에도 저희가 어머님 드린 용돈 가지고 꼴랑 이거 준비했냐고 하시고. 형님, 저희도 사람이고 자존심 있고 기분 나빠요. 그냥저냥 넘어가니까 사람 진짜 우습게 보이세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동생네한테 그따위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형님 무너진 자존감이라도 채워지는 거냐고요. 저도 여태까지 참고 참았던 말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제 말에 신우도 얼굴 시뻘개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았어. 와, 진짜 무섭네. 그래서 내 남편 바람 피는 거 알고 나니 꼬셔 죽겠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돈 가지고 잘난 척하더니 사실은 남편 바람났네. 꼬셔 죽겠다. 그러고 있었냐고. 저희한테 괜히 화풀이 하지 마세요. 바람을 핀 것도 두 집 살림한 것도 결국 심해부님인데 왜 저희한테 또 그러세요? 뭐? 야, 저게 진짜 너 일부러 이런 거지? 나한테 질투 느끼고 있다가 잘됐다, 건수 잡았다 생각하고 이런 거지? 누나도 좀 그만해. 뭔 건수야 건수가. 바람난 남편한테 전화해서 바로 따질 줄 알았는데 만만한 게 저랑 남편인지 저희한테만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상대해주기 싫어서 가방이랑 아이 챙기면서 그랬습니다. 질투요? 제가 형님한테 질투를 왜 느껴야 돼요? 돈 가지고 자랑하면서도 친정 식구들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심해부님 눈치만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뭘 보고 형님한테 질투를 느껴야 돼요? 질투를 느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생활비 많이 받는 거? 죄송하지만요. 전혀 부러울 것 없어요. 저랑 저희 남편은 한 푼을 벌어도 당당하게 벌거든요.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형님 돈 자랑하는 게 부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도대체 뭘 부러워란 말이에요? 뭐야? 저희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형님 남편한테 가서 따지세요. 제가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됐을지언정 저희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형님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왜 저희한테 난리시냐고요. 그래 맞아. 지금 우리한테 이럴 때야? 매형한테 전화해서 따지던지 결판을 내. 내가 알아서 해. 니들이 뭔데? 내 집안일이니까 니들은 신경 꺼. 참나.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우리도 이제 누나 일에 더 이상 신경 안 써.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생신인데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을 떠났습니다. 신우가 뒤에서 난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쩌겠나요. 이제는 신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것을요. 저희 부부 끝까지 무시하고 긁는 소리만 안 했어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전했을 얘기지만 신우가 먼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저라고 신우 충격받을까봐 배려해주고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순간 지른 거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신우가 툭하면 무시해대는 게 짜증나서 언젠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다 터트린 거 잘됐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날 저희가 심해부의 두 집 살림에 대해서 터뜨렸고 신우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얄밉긴 해도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면 가족으로서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와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우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심해부한테 그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그냥 모른 척 해달라,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어쩌든 간에 이혼할 생각 없다. 그런 상간녀한테 내 자리 뺏길 수 없다.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테니 그냥 모른 척 할 거다 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놀랍지는 않고 오히려 신우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신우의 선택이고 남이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순간까지도 자기 남편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알까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게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잘못은 남편이 한 건데도 오히려 그런 순간까지도 남편 눈치를 본다는 게 말이죠. 그 일 이후로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따지더군요. 올케는 자기한테 사과 안 하느냐면서요. 저희 남편도 짜증나서 매형한텐 한마디도 못하면서 애먼 친정 식구들한테 난리치지 마라. 우리도 이젠 안 참는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남편 말 맞다나 정말 저도 더 이상은 무례한 신우의 언행을 참을 생각 없습니다. 돈 잘 벌어오는 남편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만만한 친정 식구들한테만 잘난 척하려는 그 모습이 이제는 가짠타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요. 사람이 돈이 적든 많든 자존심은 그래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우는 남편이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신우를 개무시해도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오히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도리어 이혼당할까봐 친정 식구들 입단속만 시키고 있는 걸 보고는 돈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 넘기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걸로 자존감 채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신우가 하는 말과 행동에 내가 상처받을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싸운 이후로 딱히 왕래도 없이 지내지만 다시 맞닥뜨려도 이제는 안 참고 제 할 말 다 할 생각입니다. 신우는 지 하고 싶은 말 여과 없이 다 하는데 저만 꾹꾹 참아줄 이유도 없으니까요. 남편 역시도 누나가 말 함부로 하면 절대 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로 천냥빚 갚는다고도 하는데 신우는 말로 다 까먹다 못해 적을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참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겪은 결혼 생활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치킨집도 잘 되고 있고 남편과 저도 안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생긴 것 같아도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결국은 살 길이나 또 다른 기회는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만큼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들을 겪는 건 싫지만 또 그런 일들로 인해 좀 더 단단해지고 무르익어가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는 신우든 누구든 남들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위축되지도 말고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제 앞길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